비 오는 날 한 여자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남편도 가장 믿었던 친구도 모두 그녀를 버렸죠.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5년 뒤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사람이라는 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1. 비 오는 날 집에서 쫓겨난 여자. 비가 조용히 내리던 날이었죠. 하늘은 잔잔했지만 그날 그녀의 인생은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어요. 현관 앞에 서 있던 여자는 한참 동안 배를 누르지 못했죠. 자신의 집이었지만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집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문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낯설지 않은 목소리였죠. 아니, 너무 익숙해서 더 끔찍했어요. 그건 그녀의 남편과 그리고 평생을 믿어왔던 절친의 목소리였으니까요.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 나야 문 좀 열어줘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문이 열렸죠. 그 순간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이었어요. 남편은 낯설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그녀의 절친이 아무렇지도 않게 서 있었어요. 이제 와서 뭐하러 왔어요? 절친이 먼저 입을 열었죠. 마치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당당했어요. 여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여보,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무너져 있었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죠. 그만 좀 해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끝났다고요? 이 집 이제 당신 집 아니에요. 그 말은 칼처럼 꽂혔죠. 여자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이 집 우리 같이 산 집이잖아요. 그때 절친이 피식 웃었어요. 같이 산 집이긴 하죠.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명예 바뀌었어요. 몰랐어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명의가 바뀌었다고요? 내 남편이 나한테 넘겼어요. 이 집, 이제 내 거예요. 그녀의 다리가 풀렸어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남편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당신이 너무 답답해서요. 답답하다고요? 평생을 그렇게 살 거예요? 가난하게, 촌스럽게. 그 말에 그녀의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나 당신 위해서. 그만해요. 그런 말 지겹네요. 절친이 끼어들었죠. 언니, 솔직히 말해줄게요. 왜 이래요, 너까지. 언니는요, 그냥 이용당한 거예요. 그 말은 잔인하게도 또박또박 들렸죠. 처음부터 그 사람이 나 좋아했어요. 뭐라고요? 결혼도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된 거고요. 여자는 숨이 막혀왔어요. 거짓말이죠? 아니요. 진짜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 침묵이 더 큰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절친이 다가와서 낮게 속삭였어요. 이제 그만 나가요. 보기 싫어요. 여자는 그 자리에 서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나 어디 가요? 그녀의 질문은 너무 작고 너무 절박했죠. 남편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여보, 나갈 데 없어요. 그럼 친구한테 가든가요? 그 말에 절친이 웃었죠. 아, 나 이제 바빠요. 그런 거 못 받아줘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가족도 친구도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죠. 여자는 결국 집 앞에서 쫓겨났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죠. 가방 하나, 우산 하나 없이 그저 몸 하나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죠. 이렇게 쫓겨난 이 여자가 5년 뒤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사람이라는 거리요. 이 비를 맞으며 시작된 추락. 그녀는 결국 아무것도 들지 못한 채 길 위에 서 있었죠. 비는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얇은 옷은 금세 몸에 달라붙었어요.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이렇게까지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죠. 한 발짝을 때려 했지만 다리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의 집이었던 곳을 자꾸 뒤돌아보게 되었죠. 불이 켜진 거실 창문이 보였어요. 그 안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자신이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혼잣말이 비에 묻혀 사라졌죠. 그녀는 결국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발이 이끄는 대로 움직였죠. 한참을 걷다 보니 문득 떠오른 얼굴이 있었어요. 유일하게 아직 믿고 싶은 사람,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친정 동생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비에 젖어 화면이 잘 보이지도 않았지만 겨우 번호를 눌렀죠. 뚜루루르.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어요. 그리고 여보세요? 동생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녀의 눈물이 터져 나왔죠. 나야 언니야.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동생의 목소리가 조금 차갑게 변했어요. 언니 무슨 일이야? 그녀는 겨우 말을 이어갔죠. 나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잠깐만 있어도 될까요? 짧은 침묵. 그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언니, 응. 나 지금 애들도 있고 남편도 있어서요.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래도 잠깐만이라도. 미안해요. 나도 곤란해요. 딱 잘라 말했죠. 언니 이해해줘요. 뚝. 전화는 그렇게 끊겼어요. 그녀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마저 자신을 밀어낸 거였어요. 나 진짜 혼자네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현실이 확실해졌죠.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길 위에는 그녀 혼자뿐이었어요. 그녀는 결국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몸을 옮겼어요. 작은 지붕 아래 겨우 비를 피할 수 있었죠. 차가운 벤치에 앉자마자 몸의 힘이 전부 빠져버렸어요. 손은 떨리고 입술은 새파래졌죠. 그때 옆에 놓인 거울 같은 광고판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어요. 젖은 머리, 초라한 옷차림, 그리고 완전히 무너진 표정. 이게 나예요? 그녀는 스스로를 알아볼 수 없었죠. 한때는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친구였고, 누군가의 가족이었는데, 지금은 그 어떤 이름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버려진 사람 하나뿐이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버스가 몇 번이나 지나갔지만 그녀는 한 번도 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요. 그때였죠. 정류장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작은 전단지 하나가 바람에 날려 그녀의 발 앞에 멈췄어요. 그녀는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죠. 무료 숙식 제공 간병인 구함. 낡은 글씨였지만 또렷하게 보였어요.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바라봤죠. 그리고 천천히 중얼거렸어요. 나 할 수 있을까요? 그 선택이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의 인생이 이 작은 종이 한 장으로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어요. 3. 낡은 전단지, 그리고 낯선 집.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전단지를 쥐고 있었죠. 비에 젖어 종이는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처럼 흐물거렸어요. 무료 숙식 제공 간병인 구함. 짧은 문장이었지만 지금의 그녀에게는 마지막 동화줄처럼 느껴졌죠.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선택지는 사실상 하나뿐이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단지에 적힌 번호를 눌렀죠. 뚜루루르.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낮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그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죠. 자신의 처지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저기 전단지 보고 전화드렸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남자가 물었어요. 간병인 일 때문에요? 네. 경험 있으세요? 그녀는 잠깐 망설였죠. 없어요. 하지만 뭐든 할 수 있어요. 그 말에는 절박함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숨소리가 들렸죠. 주소 보내드릴게요. 오늘 바로 올 수 있습니까? 그녀의 눈이 흔들렸어요. 지금이요? 급해서요. 그녀는 더 생각할 여유가 없었죠.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실감이 났어요. 하지만 이미 돌아갈 곳은 없었죠. 그녀는 버스를 타고 전단지에 적힌 주소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흐르는 빗물 사이로 도시는 점점 낯설어졌죠. 한참을 가서 도착한 곳은 생각보다 헐 외진 동네였어요. 큰 도로에서 한참을 들어간 끝에 오래된 대문이 하나 보였죠. 여기 맞아요? 그녀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죠. 문을 연 사람은 전화 속 그 남자였어요. 차분한 얼굴, 깔끔한 옷차림, 그리고 어딘가 차가운 눈빛. 전화하신 분이죠. 네. 그녀는 고개를 숙였어요. 남자는 그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봤죠. 젖은 옷, 떨리는 손, 초라한 모습, 모든 걸 한눈에 파악한 듯 했어요. 들어오세요. 짧게 말하고 등을 돌렸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안은 예상과 달리 넓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겉모습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환자는 2층에 있습니다. 남자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무거웠죠. 문 앞에 서자 남자가 문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한 노인이 누워 있었죠.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이분을 제가 돌보면 되는 건가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잠시 노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깊게 패인 주름하지만 어딘가 단단한 인상.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해볼게요. 그 순간이었어요. 누워있던 노인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죠. 그녀는 깜짝 놀라 손을 바라봤어요. 지금 움직이셨어요.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죠. 가끔 그럽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단순한 반사작용이 아닌 것 같은 묘한 기시감이 스쳤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노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지만 분명히 힘이 느껴졌어요. 그때였죠. 노인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왔구나.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말이었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죠.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하지만 노인은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누워 있었죠.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아직 아무도 몰랐죠. 이 낡은 집, 이 정체불명의 노인, 그리고 이 기묘한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시작이라는 걸요. 4. 이상한 집, 그리고 수상한 사람들. 그날 밤 그녀는 그 집에 머물게 되었죠. 남자는 간단하게 방 하나를 내주며 말했어요.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짧고 딱딱한 말투였죠. 더 이상의 설명도 배려도 없었어요.
감사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집은 분명 넓고 깨끗했지만 어딘가 숨막히는 분위기가 있었죠. 마치 아무도 믿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방 안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하루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죠. 쫓겨나고 버림받고 그리고 지금은 낯선 집에서 간병인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내 인생이에요? 씁쓸한 웃음이 나왔죠.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또각또각 느리고 일정한 걸음이었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봤어요. 복도 끝에서 낮에 봤던 그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처음 보는 여자가 하나 더 있었죠. 날카로운 눈매, 차갑게 굳은 표정.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직 말 못하는 거죠?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네. 거의 의식이 없습니다. 남자가 짧게 답했죠. 그럼 시간은 아직 있는 거네요. 그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시간이요? 이상한 말이었죠. 그녀는 숨을 죽인 채 조금 더 귀를 기울였어요. 여자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유 원장 아직 공개 안 된 거 맞죠? 순간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유 원장? 그 단어가 머릿속을 세게 때렸죠. 네. 가족들도 아직 모릅니다. 남자의 대답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여자는 작게 웃었죠. 그럼 그 노인 아직 쓸모 있는 거네요. 그 말은 너무나도 노골적이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말투였죠.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 뭐예요? 그녀는 문을 더 닫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때였죠. 여자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어요. 정확히 그녀가 있는 쪽을 바라봤죠. 누구 있어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녀는 급하게 문을 닫고 뒤로 물러났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들킨 거예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또각또각 문 앞까지 다가온 느낌이었죠. 손잡이가 살짝 움직였어요. 철컥 문이 천천히 열렸죠. 그녀는 침대 옆에 서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서 있었어요. 문 앞에는 그 여자가 서 있었죠. 차갑게 내려다보는 눈빛. 뭐 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그냥 잠이 안 와서요. 여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마치 거짓말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요. 그리고는 피식 웃었죠. 여기서 일 오래 하고 싶으면요. 그녀는 침을 삼켰어요. 네.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듣지 마세요. 그 말은 경고였죠. 노골적인. 알겠어요? 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천천히 돌아섰어요. 문이 다시 닫히는 순간 그녀의 다리가 풀렸죠.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이 집 이상해요. 단순한 간병일이 아니라는 걸 이미 느끼고 있었죠. 유 원장, 가족들, 그리고 쓸모라는 단어. 모든 게 위험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꽉 쥐었어요. 그래도 나갈 데 없어요.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이 집에 남아야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죠. 자신이 발을 들인 이곳이 단순히 이상한 집이 아니라 거대한 비밀과 욕망이 얽힌 위험한 장소라는 걸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이 서게 될 거라는 것도요. 깨어난 노인, 그리고 이상한 말. 다음 날 아침이었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그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문 앞에 서는 순간 어젯밤 들었던 대화가 다시 떠올랐죠. 유 원장 가족들 쓸모.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끽. 문이 열리자 어제와 같은 풍경이 펼쳐졌죠. 노인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고 산소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거죠? 스스로를 안심시키듯 중얼거렸죠.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이불을 정리하고 물수건으로 손을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어딘가 힘이 느껴졌죠. 그때였어요. 노인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어요.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그녀는 놀라서 손을 멈췄죠. 할아버지? 숨을 죽인 채 바라보는 순간 노인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떨렸어요. 그리고 스르륵 눈이 열렸죠. 그녀는 놀라 뒤로 한 걸음 물러났어요. 분명 의식이 거의 없다고 했는데 지금 눈을 뜨고 있었죠. 노인의 시선이 천천히 그녀를 향했어요. 흐릿하지만 분명 무언가를 보고 있는 눈빛이었죠. 당신 누구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노인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왔구나. 어제와 같은 말이었죠. 이번에는 더 또렷하게 들렸어요. 저요? 그녀는 당황했어요. 노인은 아주 힘겹게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죠. 드디어 찾았구나. 그 말은 마치 누군가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 같았어요. 그녀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죠. 저 처음 뵙는데요.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저었어요. 아니야. 숨이 점점 가빠졌죠. 너 그 아이 닮았어. 그녀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 아이요? 노인은 더 말하려 했지만 갑자기 숨이 거칠어졌어요. 삐삐. 기계 소리가 빨라졌죠. 어떡해요? 잠깐만요. 그녀는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죠. 남자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죠? 갑자기 눈을 뜨시고 말을. 남자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말을 했다고요? 그는 빠르게 노인의 상태를 확인했죠. 그리고는 차갑게 말했어요. 밖에 나가 계세요. 네. 지금 당장. 그 말에는 이유도 설명도 없었어요. 그녀는 밀려나듯 방을 나왔죠. 문이 닫히고 나서도 심장은 계속 뛰고 있었어요. 분명 저한테 말했어요. 그 아이 닮았어.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녀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그때였어요. 문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이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 어젯밤 그 여자였죠. 뭐가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도 특정인에게만. 잠시 정적. 그리고 여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설마.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녀의 손이 다시 떨렸어요. 저 때문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났죠. 이 집, 이 사람들, 그리고 저 노인까지. 모든 게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죠.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자신이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라 이 모든 사건의 열쇠가 될 사람이라는 걸요. 6. 숨겨진 사진, 그리고 지워진 과거. 그날 이후였죠. 집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남자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녀를 보는 시선이 어딘가 달라졌죠. 그냥 간병인을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죠. 어젯밤 그 여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대놓고 말을 걸진 않았지만 멀리서 계속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죠. 왜 저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지금의 그녀에게 선택지는 없었죠. 이곳을 나가면 다시 갈 곳이 없으니까요. 그녀는 아무 일 없는 척
묵묵히 간병일을 이어갔어요. 노인은 다시 말을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전과는 달라졌죠. 가끔씩 눈을 뜨고 그녀를 따라 시선을 움직였어요. 그럴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이유 없이 조여왔죠. 저 아세요? 몇 번이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였죠. 노인이 잠든 사이 그녀는 방 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죠. 낡은 나무 상자였어요. 자물쇠는 풀려 있었죠. 열어봐도 되는 걸까요? 잠시 망설였지만 이상하게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천천히 상자를 열었죠. 끽.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누렇게 바랜 흑백 사진, 빛이 바랜 컬러 사진들까지 그녀는 하나씩 꺼내 들었어요. 대부분은 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큰 저택 앞에서 찍은 사진, 화려한 옷을 입고 웃고 있는 사람들. 이 집 부자였어요. 그건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그때였죠. 한 장의 사진에서 그녀의 손이 멈췄어요. 이건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아주 어릴 때 찍은 것 같았죠. 그 아이는 밝게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저랑 똑같아요. 그녀의 숨이 멎었어요. 눈, 코, 입. 놀랄 정도로 닮아 있었죠.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그대로였어요. 말도 안 돼요.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사진 뒤를 뒤집어 봤죠. 거기에는 흐릿한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1995년 지켜주지 못한 아이.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지켜주지 못한 아이.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죠. 그녀는 다시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아주 희미한 기억 하나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비 오는 날 누군가의 손을 놓치던 기억. 안 돼.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어둠. 이게 뭐예요?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기억이라고 하기엔 너무 흐릿했고 상상이라고 하기엔 너무 생생했죠. 그때였어요. 뭐 하는 겁니까?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그녀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문 앞에 그 남자가 서 있었죠. 차가운 눈빛. 그녀의 손에 들린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그냥 정리하다가 그녀는 급하게 사진을 내려놓았어요. 남자는 천천히 다가왔죠. 그리고 그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잠시 말없이 바라보더니 봤군요. 짧게 말했어요. 그녀는 숨을 삼켰죠. 이 아이 누구예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죠. 그 눈빛에는 확신 같은 게 있었어요. 기억 안 납니까? 그녀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네, 당신.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이 집 처음 오는 거 아닙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남자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돌아서며 한마디만 남겼죠. 곧 알게 될 겁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제가 여기 왔었어요? 사진 속 아이, 지워진 기억, 그리고 지켜주지 못한 아이라는 문장. 모든 조각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녀의 인생은 다시 한번 완전히 뒤집히게 될 거였죠. 7. 드러나는 진실, 그리고 그녀의 정체. 그날 밤이었죠.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죠. 그리고 그 말. 당신, 이 집 처음 오는 거 아닙니다. 그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확인해야겠어요. 이대로 모른 척하고 있을 수는 없었죠.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집안은 깊은 밤이라 그런지 더 조용했죠. 하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불안했어요. 그녀는 다시 2층 노인이 있는 방 앞에 섰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죠. 끽.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어요. 기계 소리만 일정하게 울리고 있었죠. 그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작게 불렀죠. 그 순간 노인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그녀는 숨을 멈췄어요. 이번에는 확실했죠. 의식이 있는 눈이었어요. 노인의 시선이 곧장 그녀를 향했어요. 왔구나. 이제는 분명한 목소리였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저 아세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안하다. 그 한마디였죠. 그녀의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왜 저한테? 노인은 힘겹게 손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았죠. 내 손녀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죠. 당신 내 손녀야. 그녀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말도 안 돼요. 노인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널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다고요? 비 오는 날 사고가 났다. 그녀의 머릿속이 번쩍였어요. 비 오는 날, 손을 놓치던 기억, 아이의 울음소리, 그 기억. 노인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넌 살아있었는데 우리는 죽은 줄 알았다. 그녀의 숨이 거칠어졌어요. 그럼 저는 이 집의 유일한 상속자다. 그 말은 너무나도 무거웠어요. 그녀의 다리가 풀렸죠. 상속자요? 내 전 재산 전부 내 거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어요. 그만하시죠. 차가운 목소리였죠. 그 남자와 그 여자가 함께 서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했죠. 역시 기억해냈군요. 여자가 천천히 웃었어요. 그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죠. 이게 무슨... 남자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설명해드리죠. 차갑게 말했죠. 당신은 5년 전까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 집의 손녀, 그리고 잠시 멈추더니 이 모든 재산의 주인이 될 사람이었죠. 그녀의 심장이 세게 뛰었어요. 그럼 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여자가 말을 이어받았어요. 사고 때문이죠. 사고요? 기억을 전부 잃었거든요. 그녀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었던 거죠. 그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기분이었죠. 그럼 왜 지금... 여자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유언장 때문이죠. 순간 공기가 차가워졌어요. 유언장. 그 노인이 죽으면 모든 재산은... 여자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에게 갑니다. 정적? 그리고... 그래서... 남자가 낮게 말했죠. 우린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 들렸어요. 필요요? 여자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똑똑한 선택하세요.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죠. 우리 편이 될지, 잠시 멈추고 아니면 없어질지. 그녀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요? 그녀는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이 집에 오게 된 것도, 이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본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죠. 그리고 지금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모든 걸 되찾을 기회와 모든 걸 잃을 위험 사이에서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이 여자가 그저 이용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8. 선택하지 않는 선택.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죠. 노인의 거친 숨소리만이 그 침묵을 겨우 깨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죠. 없어질지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달라진 무언가가 있었어요. 더 이상 쫓겨난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죠. 여자는 천천히 웃었어요. 겁줄 생각은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빛은 전혀 아니었죠. 현실을 알려주는 거죠. 남자가 덧붙였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혼자 버티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녀는 입술을 꽉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자는 한 걸음 더 다가왔죠. 간단해요. 네.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짧고 명확했어요. 그러면요? 당신도 나쁘지 않게 챙겨줄게요. 그 말에 그녀의 눈이 흔들렸죠. 나쁘지 않게요? 어차피 전부 다 가질 수도 없잖아요. 여자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우린 조금, 당신은 조금. 그녀의 심장이 천천히 식어갔어요. 그럼 할아버지는요? 그녀의 시선이 노인을 향했죠. 여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가볍게 웃었어요. 자연스럽게 가셔야죠. 그 말은 너무 가벼웠어요. 사람의 생명을 말하는 태도가 아니었죠. 그녀의 손이 서서히 주먹으로 쥐어졌어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남자가 끼어들었어요. 감정적으로 굴지 마세요. 네. 현실을 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죠. 그 노인은 오래 못 갑니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 남자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어요. 세상은 당신 편이 아닙니다. 정적? 그 말은 사실처럼 들렸죠. 아무도 없는 사람, 가족도 친구도 지켜줄 사람도 없는 여자. 그게 지금의 그녀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랑 손잡으라는 거예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제일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그 순간 여자의 입꼬리가 올라갔죠. 역시 똑똑하네요. 남자도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죠.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여자는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우선은요. 그녀는 노인을 힐끗 바라봤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서류가 있어요. 그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죠. 서류요? 유언장 관련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겉으로는 알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이 돌아가고 있었죠. 그래요, 해줄게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전부 다 해줄게요. 그리고 끝까지 속아줄게요.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죠. 대신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마지막은 내가 정해요. 그들은 아직 눈치채지 못했어요. 이 여자가 순순히 이용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미 그들을 향한 첫 번째 연기가 시작되었다는 것도요. 5년의 시간, 그리고 완벽한 연기. 그날 이후였죠.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죠. 여전히 간병인이었고, 여전히 조용히 집안을 오가며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바뀌고 있었죠. 그녀는 그들의 말대로 움직였어요. 시키는 대로 서류를 보고, 시키는 대로 고개를 끄덕였죠.
의심하지 않는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완벽하게 연기했어요. 이 정도면 믿겠죠. 그녀는 스스로를 속이듯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죠. 하루, 한 달, 그리고 1년. 그녀는 그 집에 남아 있었어요. 노인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그 두 사람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유원장 이야기는 자주 오갔고 재산 분할에 대한 계획도 점점 구체화됐어요. 그녀는 그 모든 걸 들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유지했죠. 조금만 더.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5년이 흘렀어요. 긴 시간 같았지만 그녀에게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한 시간이었죠.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쫓겨난 여자가 아니었어요. 말투, 태도, 눈빛, 모든 것이 달라졌죠. 차분했고 냉정했고 무엇보다 이제 준비됐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날 아침이었죠. 노인의 방, 기계 소리는 점점 느려지고 있었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오늘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방 안에는 그 두 사람도 함께 있었죠. 여자는 눈빛을 숨기지 않았어요.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남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끝이네요. 작게 중얼거렸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노인의 손을 잡고 있었죠. 할아버지. 작게 불렀어요. 노인의 눈이 아주 천천히 떴어요. 왔구나. 희미한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그녀를 알아보고 있었죠. 그녀의 눈이 잠시 흔들렸어요. 곧 끝나요. 노인은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았죠. 미안하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괜찮아요. 그 한마디였죠. 그리고 그 순간 삐 기계 소리가 길게 울렸어요. 정적? 모든 것이 멈췄죠. 노인은 그렇게 숨을 거두었어요. 그녀는 한동안 아무 움직임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뒤에서 들려온 작은 웃음소리. 드디어 여자의 목소리였죠. 끝났네요. 남자도 작게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바라봤죠. 맞아요.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죠. 자신들이 기다려온 이 순간이 사실은 자신들의 몰락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걸요. 10. 유언장의 날, 그리고 뒤집히는 진실. 장례가 끝난 지 며칠 후였죠. 그 집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오늘은 유언장이 공개되는 날이었으니까요. 거실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죠. 처음 보는 얼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정장을 입은 변호사, 멀리서 급하게 온 듯한 친척들, 그리고 그 두 사람. 여자는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고 남자는 이미 모든 걸 확신한 표정이었죠. 이제 끝이에요. 여자가 작게 속삭였어요. 네. 남자도 짧게 답했죠. 그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녀를 향했어요. 여전히 조용히 서 있는 그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죠. 마지막까지 잘하네요. 여자가 피식 웃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전혀 달랐어요. 이제 끝이에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죠. 잠시 후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고인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집중됐죠. 서류를 펼치는 소리마저 크게 들렸어요. 그녀는 가만히 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고인은 모든 재산을, 여자는 숨을 죽였어요.
남자도 미세하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손녀, 김서연에게 상속한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뭐라고요? 여자의 표정이 굳었죠. 남자도 눈을 크게 떴어요. 손녀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또한 서류를 한 장 더 넘겼죠. 해당 상속은 그 어떤 조건이나 공동 분배 없이 전액 단독 상속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여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그럴 리가 없어요. 남자도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죠. 분명 서류는. 그녀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죠. 맞아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그 손녀 저예요.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죠.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언제부터? 그녀는 피식 웃었어요. 꽤 오래됐죠. 그 말은 의미심장했어요. 설마. 여자의 눈이 흔들렸죠. 우릴 속인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속인 건 누굴까요? 정적?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저를 쫓아내고 이용하려고 했던 건 당신들이잖아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강하게 꽂혔죠. 남자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부 다 알고도 모르는 척 했어요. 여자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말도 안 돼. 5년 동안요. 그녀의 한마디에 모두가 얼어붙었죠. 5년. 그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당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다 봤어요. 그리고 증거도 다 모았고요. 순간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증거?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유언장 조작 시도, 재산 편취 계획, 협박. 하나씩 말할 때마다 공기가 무거워졌죠. 전부 기록해뒀어요. 여자는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이건 아니에요. 이제 끝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죠. 당신들. 그 말은 선언이었어요. 그 순간 문이 열렸어요. 경찰이 들어왔죠. 김진수 씨, 이진성 씨.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어요. 사기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여자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아니야, 아니야.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녀는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어요. 이제 진짜 끝이에요. 10일. 무너진 그들, 그리고 돌아온 사람. 집안이 텅 비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로 가득했던 그 공간이 지금은 믿기지 않을 만큼 조용했어요.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죠.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쫓아내지 않는 집, 아니 원래부터 그녀의 집이었던 그곳이었어요. 돌아왔네요. 작게 중얼거렸죠. 그 말에는 기쁨보다는 어딘가 허전함이 더 묻어 있었어요. 그때였죠.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끽. 그녀는 고개를 돌렸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 잠시 눈을 의심했죠. 언니.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친정 동생이었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동생은 머뭇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기 맞네. 주변을 둘러보는 눈빛이 이미 많은 걸 알고 있다는 듯 했죠. 무슨 일이야? 그녀가 조용히 물었어요. 동생은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뉴스 봤어. 그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다 들었어. 동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죠. 언니 그때는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그때요? 전화 끄는 거. 동생의 눈이 흔들렸어요. 미안해.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더 무겁게 느껴졌죠. 미안하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차가웠죠. 동생은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무서웠어. 그래서요. 나도 지켜야 할 게 있어서. 그녀는 피식 웃었어요. 저도 있었어요. 동생이 고개를 들었죠. 네. 지킬 사람. 그녀의 눈이 잠시 흔들렸어요.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정적? 동생의 입술이 떨렸죠. 언니. 그날.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비 맞으면서 전화했어요. 동생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알아요. 갈 데 없다고 했어요. 알아요. 근데 그녀는 동생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끊었죠. 그 말은 짧았지만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동생은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와서요. 잠시 침묵. 그리고 늦었어요. 단호했죠. 동생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가족이잖아.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가족이었죠. 과거형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 말에 동생의 표정이 무너졌죠. 언니.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등을 돌렸죠. 돌아가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동생은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섰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죠. 끽. 그리고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그녀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 혼자네요. 작게 중얼거렸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버려진 혼자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혼자였죠. 그녀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어요.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5년 전 그날처럼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앉아요. 조용히 말했죠. 그리고 그녀의 진짜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12. 비가 그친 자리, 그리고 진짜 시작. 며칠이 흘렀죠. 집안은 완전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어지럽던 서류들, 낯선 사람들의 흔적, 그리고 그들의 냄새까지 모두 사라졌죠. 이제 이 집에는 그녀 혼자였어요. 완전히. 그녀는 천천히 거실을 걸어갔어요. 처음 이 집에 들어왔던 날이 떠올랐죠. 젖은 몸, 떨리던 손, 갈 곳 없던 그 밤. 그때는 몰랐죠. 작게 중얼거렸어요. 여기가 제 집인 줄은. 씁쓸한 웃음이 스쳤죠. 그녀는 계단을 올라 2층 그 방 앞에 섰어요. 노인이 있던 방.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죠. 끽. 방 안은 비어 있었어요. 기계도 침대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죠. 그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창가에 섰죠. 할아버지. 작게 불렀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다 끝났어요. 그 말은 작별이었죠. 그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창밖에는 비가 멈춰 있었죠. 햇빛이 아주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어요. 이제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제가 살게요. 그 말에는 확신이 있었죠.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대지 않는 삶,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삶. 그녀는 돌아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방을 나왔죠. 문을 닫는 순간 과거도 함께 닫힌 것 같았어요. 끽. 딸깍. 그녀는 계단을 내려왔어요. 거실 중앙에 멈춰서서
잠시 눈을 감았죠. 그리고 다시 눈을 떴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눈으로요. 이제 시작이에요. 조용히 말했죠.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진동이 테이블 위에서 울리고 있었죠.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화면을 바라봤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잠시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잠깐의 침묵. 그리고 김서연 씨 맞으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네, 누구세요? 저는 고인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그녀의 눈이 살짝 흔들렸죠. 네,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멈추더니 고인께서 따로 남기신 유산이 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또요? 네.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 유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정적? 무슨 뜻이죠? 그녀는 조용히 물었어요. 직접 보셔야 합니다. 짧은 대답이었죠. 전화는 그렇게 끊겼어요. 그녀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또 시작이네요. 작게 웃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다려졌죠. 그녀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완전히 그쳤고 햇빛이 세상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죠. 이번엔 눈빛이 반짝였어요. 제가 먼저예요. 그녀의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죠. 사람은 끝까지 몰아붙이면 가장 강해진다고 하죠. 오늘 이야기가 인상 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충격적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